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스파이더맨이 마침내 마블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존의 스파이더맨과는 다른 색깔을 추구한 스파이더맨 홈커밍. 톰 홀랜드가 역대 최연소 스파이더맨으로 올라서면서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과연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그리고 대중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지 홈커밍 영화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빠입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던 홈커밍 영화 보고 왔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부터 해보자면 마블이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세대교체라는 단어가 이번 영화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N차 관람에 합류를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이 이 홈커밍이라는 영화가 과연 좋은 영화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해보자면 그냥 좋은 영화가 아니라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역대 스파이더맨 영화들과 비교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2000년대 들어서 두 시리즈의 스파이더맨 영화가 나왔습니다. 먼저 샘 레이미 감독의 3부작 스파이더맨이 있고, 그 다음으로 마크 웹 감독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있었죠. 두 시리즈 모두 개성이 다른데, 먼저 오리지널 시리즈는 탄탄한 각본으로 뛰어난 스토리를 자랑했고, 어메이징 시리즈는 청출 로맨스와 화려한 액션씬이 적절하게 버무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홈커밍 같은 경우는 피터 파커가 고등학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홈커밍을 보면서 마블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 영화 자체의 각본이 정말로 탄탄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스파이더맨2가 히어로의 고뇌를 잘 그려내면서 스토리적으로 가장 명작이다, 그런 평가를 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와 비교했을 때 홈커밍은 스토리 완성도 면에서 스파이더맨2와 1 사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씬으로 넘어가보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파이더맨의 새로운 슈트가 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전기 거미줄을 비롯해서 다양한 거미줄이 기가 막히게 사용되죠. 그래서 예고편에서 봤던 워싱턴 기념비 장면이라든지 유람선 장면에서 입이 쩍 벌어집니다. 하지만 액션씬 자체만 두고 보면 오리지널과 어메이징 시리즈와는 비교 자체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홈커밍은 설정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아기자기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액션씬을 기대하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실망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를 위해서 이전 작품들을 언급했지만 기존의 스파이더맨 영화와는 색다른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학생 피터 파커와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입니다. 존 와츠 감독이 이 영화를 어떤 방향으로 연출을 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선은 학생이라고 하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아가 불안정하겠죠. 영화 속의 피터 파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예쁜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또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스파이더맨으로 활동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본인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사실에 어깨가 으쓱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토니 스타크가 하지 말라는 짓은 다 골라서 하죠. 왜냐, 토니 스타크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 자체들이 영화의 뼈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터 파커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른들은 그것을 모르고 학생의 본분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터 파커는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거 자체가 나에게 죄책감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선했던 점이, 앞선 히어로 영화 같은 경우는 어른이 된 상태에서 이런 고뇌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홈커밍은 불안정한 학생이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사건들이 벌어지고 캐릭터가 영화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으로 활동할 때보다 오히려 학교 안에서 학생으로서 하던 행동들이 더 인상이 깊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학생 피터 파커가 너무 급해서 이렇게 가방을 메고 스파이더맨 활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 너무 귀여우니까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언급해볼 부분이 메인 빌런 벌처입니다. 마블이 항상 유일한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것이 빌런이 너무 매력이 없다, 너무 약하다, 그리고 너무 특징이 없다,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이번 홈커밍에서는 그런 오점들을 상당수 씻겨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연기파 배우 마이클 키튼이 벌처 역을 맡았죠. 이 캐릭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악당인데 기본적으로 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캐릭터 자체에도 몰입이 잘 됩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3분 정도 오프닝 시퀀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프닝 시퀀스의 주인공이 아이언맨도 아니고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바로 마이클 키튼이 연기한 벌처입니다. 이 캐릭터의 과거를 짧게나마 보여주고 이 친구가 왜 그렇게 악당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친절하게 묘사해주죠. 이런 식으로 비록 러닝타임이 늘어나긴 했지만 기존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빌런에게도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캐릭터가 형체를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히어로 영화에서 빌런이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떤 빌런이 어떻게 패배하는지를 잘 묘사하는 것이 성공한 영화의 조건이겠죠. 홈커밍에서는 이 벌처라는 사람이 악당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소시민적인 태도를 보여주면서 이번 영화만큼은 마블이 빌런도 정말 매력적으로 잘 만들어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비행을 할 수 있는 슈트도 있고 스파이더맨과 재미난 전투를 펼치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니 스타크의 비중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보고 영상을 마쳐보죠. 홈커밍이 만들어질 때 아이언맨이 합류하면서 스파이더맨이 사이드킥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로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언맨의 비중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 영화에서 아이언맨은 같이 싸워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잡아주는 멘토 역할을 철저히 수행한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온전히 피터 파커의 영화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보고 와서 주저리 얘기해봤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이 있다면 절대로 당하면 안 되는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기 전에는 각종 커뮤니티의 출입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영화 관람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 안녕!